안녕하세요. 광주 대성학원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의 영어 강사 김보경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수능 오답률 베스트 넘버 1 컬렉션의 강의인데요. 대학 수학능력평가를 출제하는 평가원을 평가원으로, 일명 평평. 그래서 평가원의 문제를 평가원으로 잘 정복해서 저희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컬렉션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칠판 이쪽으로 잠깐 옮겨서 보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독해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독해 지문은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지문은 가령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은 처음부터 빈칸 추론으로 탄생하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꺼운 책에 혹은 두꺼운 원문에 혹은 논문에 일부를 발췌해온 발췌문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좀 살짝 생각해 보시게요. 두꺼운 책에 어떤 문장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문장까지 발췌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건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last sentence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주제를 통일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문장 안에 저희가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이 글의 토픽을 찾으셔야 돼요. 이 글의 토픽이란 건 가령 말하고 싶은 나의 어떤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는 지금부터 이런 말을 하겠다라는 정보를 줄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는 이 글의 주제문인 토픽 센텐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제 이름이 김보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보경은 수능 영어 입시 강사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시게요.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토픽은 김보경이에요. 김보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수능 영어 입시 강사입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묶으면 하나의 주제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토픽과 인포메이션 항상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그대로 같은 표현의 반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반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익히 알고 있는 however나 but과 같은 반전 연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구나 확실히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 however로 시작하는 반전 문장이라면 더 이상 첫 번째 문장이 아닌 반전된 두 번째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포함해서 저희는 전체 지문을 놓고 보셨을 때 이 구간을 서론 파트인 인트로 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인트로 파트가 나오면 이걸 조금 아래로 쓸게요, 여러분. 주제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제문을 받쳐주는 예시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예시가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는 본론 파트인 바디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당연히 예시는 앞에 나와 있는 주제와 역시 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예시 앞문장은 항상 중요한 문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시 앞문장은 항상 사실 빈칸 처리가 잘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주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을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썼던 것처럼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소위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처음에 저희가 언급했었던 일반적 진술의 주제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리토픽 센텐스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저희는 결론의 conclusion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글의 일반적인 구조는 소론과 본론, 결론으로 주제의 구체적 설명까지 그리고 한 번 더 주제를 재반복해서 한 지문에 하나의 주제가 여러 번 거듭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모든 독해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놨고요. 그래서 Basic Structure of Reading으로 Intro, Body, Conclusion 한번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을 들어갈 건데요.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였던 작년 수능 문제부터 해서 역주행해서 한 강의에 하나의 지문씩 분석을 하고 동시에 그 안에 숨어있는 평가원의 코드까지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거기에 적용시키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도 한번 구해보고 점수도 가져가 보시고 그걸 조금씩 연습해 가시게요. 자, 그러면 지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작년 수능은 34번 빈칸 추론이었고요.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어휘를 살펴볼 건데요. 어휘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휘를 모르고는 그 어떠한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어휘부터 갈게요. integration이에요. integrate라는 동사에 t-i-o-n이 붙으면 명사화 되죠. 그래서 통합시키다의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facilitate라고 하면 역시 촉진시키다라는 동사에 저희 or를 붙여주면 그 동작을 행하는 액터가 되죠. 그래서 촉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rve죠, 여러분. 서비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 이바지하다. 그 다음 단어는 메커니즘이에요. 저희가 보통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메커니즘은 구조나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한국말로 한번 되새김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는 저희 스펠링 헷갈리시면 안 돼요. V-A-R-Y예요.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뜻의 그 밑에 variation은 명사형으로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개의 변형과 변화가 존재하다는 거니까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familiar라고 하면 저희 친숙한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의 ty로 끝나면 명사화되어서 친숙함, 익숙함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 t-i-o-n으로 끝나서 둘 다 명사형이 됩니다. 아마 이런 단어도 익숙하실 거예요. fascinated예요. 뭐 매력적인. 그 다음에 frustrated, 좌절스러운 이런 단어의 형용사가 명사화돼서 fascination, frustratio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romote예요. promote는 뭔가를 촉진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런 어휘는 여러분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이기 때문에요. 기출문제를 같이 분석해 가시면서 수능 기출 단어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모르는 거 있으면 기억하시고 아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독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복화를 설명을 할 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어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의 뜻은 저희가 사전적 정의라 그래요. 근데 영어 독해에 있어서 사전적 정의가 물론 중요합니다. 사전적 정의를 알아야지만 단어가 문장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부드럽게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해석이 아닌 해설로 어떻게 부드럽게 표현되는지 그런 문맥적 정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제 수업을 듣다 보시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문맥적 정의라는 게 글 속에서 이런 거구나. 어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이런 거구나. 이거 아마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려고 하는 지문은 이제 빈칸 추론이었는데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으로 34번이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글의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이 말하고자 하는 토픽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장 좀 다소 호흡이 길어요. 그러면 호흡이 좀 긴 문장은 중간에 어휘가 막힐 수도 있고요. 구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문장에 본동사를 찾으셔서요. 본동사 앞에서 청크를 쪼개주세요. 청크라는 건 덩어리거든요. 청크를 쪼개시고 나면 청크 안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좀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 앞에 청크, 주어, 의미 파악해 볼게요. 교육,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이에요. 그럼 이 글은 우선은 교육, 기술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이라는 거에 토픽을 두고 이제 동사 이하는 교육 기술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잘 교육에 통합됐는지를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기술이 성공적으로 잘 통합을 한다라는 건 무엇에 의해서 마크, 눈에 띌 수가 있냐면 바로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바로 뭐냐면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자들에 의해서. 뭐로 간주가 되어지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저는 주로 강의를 할 때 어휘와 어법을 독해로 연결시켜서 의미 파악하는데 팁을 좀 가져가고 그걸 학생들한테, 여러분한테, 수험생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강의가 이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regard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regard는 A as B로,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A를 B로 간주한대요. 그럼 결국은 A와 B는 서로 동격의 관계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사전적 정의로 A를 B로 간주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깐 멈춰 생각해 보자고요. 종이 튀네요. A를 B로 간주한다라는 건 A와 B가 동격으로 A가 중요한 말이니 한 번 더 써서 설명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조건 A와 B는 이 글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키워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글은 교육 기술에 관한 거라고요. 기술의 성공적 통합에 관한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A는 교육 기술이 나와야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용자들에 의해서 as 이하로 간주되어지는 기술 나왔죠. 자, 기술하고 동격 이제 갑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기술이 뭐더라? 이거예요.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눈에 띄지 않고 촉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학습을. 그리고 한 번 더 갑니다. Run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예요. O가 나오면, 그리고 and가 나오면 양쪽에 어떤 단어들이 열거가 되더라도 다 같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해석하셔도 좋지만 하나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게요. 이 글의 메인 단어인 교육기술이요. 교육에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려면 앞에서 언급한 기술은 곧 무엇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요. 눈에 띄지 않게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우리는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잘 통합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라고 첫 번째 문장의 주제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문장에 반복 아니면 반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셨을 때 지금 누구로 시작하냐면 when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when, 구체적 상황 설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의 반복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럼 같은 말이 나오겠죠. 그럼 안 읽어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 기술이 교육의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려면 그 교육 기술이 학습을 눈에 띄지 않게 잘 촉진하는 역할을 할 때 성공적인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뭐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이드 팁으로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when이 나오면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으로 앞문장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진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when절과 이쪽으로 오세요. 주절은 무슨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자, when절과 주절은 무슨 관계일까? 1번 유사관계, 2번 대조관계, 3번 인과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힌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을 때 수능 대박이 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문에서 인과관계는 항상 중요한 센텐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when절은 원인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고, 원인과 결과는 컬러, 색깔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열심히 하셨을 때 수능 쪽박이 아닌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원인 쪽에서 키워드를 하나 잡고 거기에 맞는 컬러의 결과의 키워드를 하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청크를 쪼개놓고 가볼까요? 여기네요. 이렇게요. 자, 갑니다. 집중이에요. 근데 그 집중이 shift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from이 나올 거고, from이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to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팁하고 이어서 갈게요. shift가 나오면 change,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shift from A to B예요. A에서 B로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의미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A에서 B로 바뀐다라는 건 더 이상 이제 A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A가 아닌 이제 B라는 소리예요. 그럼 위에서 언급한 키워드인 A와 동격인 B는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A를 그대로 설명했었던 눈에 띄지 않고 학습을 촉진합니다 라는 멘트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또 한 번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A에서 B로 바뀌어간다는 건 더 이상 이제 A는 아니죠. B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B가 역시 또한 한 번 더 A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중요한 B만 가져가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이 글의 주제를 의미할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A가 아닙니다 라고 한 이 A는 주제와 이제 대립이 되는 표현일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또 평가원의 코드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의 서술 방식에서 여러분 주제를 언급하고요. 방금처럼 주제와 대립이 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중요한 주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제 못지않게 대립이 되는 표현 또한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는 얘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문의 빈칸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지문 속에서 대부분 언급이 됐던 주제와 대립이 되는 표현을 매력적인 오답의 선택지로 만드실 수 있고요. 혹은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 항상 지문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빈칸 주변에 부정어가 있으면 빈칸의 정답은 주제가 아닌 지문 속에 언급된 주제의 대리어가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A와 B 읽어가 볼게요. 갑니다. When the focus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에서 사용되어진 기술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에서 to 이하 갑니다. The educational purpose예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바뀌어갈 때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기술이 이바지하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건 바로 뭐더라? 여기서 교육적 목적이라는 건 앞에서 말했던 기술이 눈에 띄지 않게 학습을 촉진하는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요. 자, 포커스가요, 기술 자체에서요, 앞에서 언급한 기술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로 바뀌어갈 때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육적 목적이잖아요. 학습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다면 방금 말한 그 교육적 목적을 수행한 그 기술은 안락하고 엔드가 나오면 색깔이 같다 그랬죠. 신뢰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엔드 또 잡아주고 간주 역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 나왔죠. 뭐다라고? 성공적으로 잘 통합이 됐구나 라고 간주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왼절로 구체적 설정에 같은 표현의 반복이 나왔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제와 대립이 되는 표현까지 나왔고 그거 두 개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자, 주제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 여러분? 주제를 보충 설명하는 조금 전에 제가 본론 바디 파트에 예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few가 나오면 부정인 거 아시죠? 거의 사람들이 두 번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뭐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펜이요. 이 글은 볼펜에 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예시가 볼펜이 되는 거고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오면 앞문장이 주절이 강조가 된다는 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볼펜의 구조가 볼펜과 관련된 그 구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하다는 게 뭐니? 보충 설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트위스트 메커니즘이에요. 볼펜을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위에 나와 있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there are 다른 variation이요. 또한 역시 변형,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그 여러 개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거랑 연결시켜 보시게요.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볼펜이라는 그것만 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교육에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학습을 어떻게 잘 촉진시킬 수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나와요. PC가 나오네요. 이거 그러면 두 번째 A씨가 시작되는 거고 같은 맥락이겠죠. 이어서 붙여볼게요. PC, 개인 컴퓨터는요, 리치, 도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볼펜과 유사한 수준의 단계 친근함에 도달했다라는 건 친근하다는 거예요. 볼펜처럼 누구도 무엇도 PC도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지만 확실히 not for all,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진 않아요. 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PC의 유세요. 사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해요. 이처럼 이그젬플로 나왔던 볼펜과 PC를 다시 새롭고 같은 표현이에요. 새롭게 생겨나는 테크놀로지로 표현해 주면서 점점점 일반화 진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진술은 정정이에요. 테크놀로지, 기술은 종종 소개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어휘, 매력과 어떤
좌절을요. 누구에게? 사용하는 사람에게요. 여기서 말한 플러스인 매력과 여기서 말한 마이너스인 좌절은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사용과 관련돼 있겠죠. 뭐 사용을 잘하면 유저에게 좀 더 편리한 테크놀로지가 될 거고 플러스 방향으로, 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주제문에 대한 예시까지 가볍게 좀 훑어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last sentence가 conclusion으로 빈칸 처리가 됐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시게요. 평가원의 코드요. 평가원은 빈칸에 첫 번째 누굴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제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빈칸 주변에 대표적으로 부정어 같은 게 있다면 빈칸에는 주제와 대립이 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장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as soon as예요. 뭔마 하자마자 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when의 느낌이랑 같은 거예요.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하자마자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뭔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거든요. 조건이자. 자, 빈칸이자마자 빈칸일 때 훅 건너뛰어서 청크를 딱 쪼개고 나시면 앞에서 봤던 두 번째 문장과 문장 패턴 유사하네요. one, 우리죠 여러분. 우리는 not, 자 다시 나왔습니다. not to conclude, 대절이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대요. 대절이하 보시면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됐구나 라고 할 수 없대요. 빈칸 주변에 not이 있기 때문에 빈칸에는 주제와 대립이 되는 표현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어디예요? sift from, 여기죠. 사용되어진 기술 그 자체, 이게 34번 빈칸에 정답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선택지로 내려가기 전에 지문 속에서 읽었던 키워드 다시 한번 리마인딩, 속으로 한번 되새김질 해보게요. 이 글은 교육 기술의 성공적 통합이었고, 그 성공적 통합은 기술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교육적 목적이요. 즉 다시 말하면 교육적 목적이 뭐였습니까? 눈에 띄지 않고 학습을 촉진하는 거였잖아요. 이러면 저희는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이걸로 사용이 되었을 때 아, 성공적 통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빈칸에는 누가 있었으니 주변에 부정어가 있었으니 누가 들어가는 거다. 이게 빈칸의 정답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최소한 선택지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정답의 후보가 되냐면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선택지 갑니다. 선택지를 보실 때는 선택지 안에도 지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택지에도 분명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의 키워드랑 맞는지 아닌지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기술이란 단어는 있네요. 기술에 익숙해질 때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지문은 기술 자체에 관심이 두어지면 성공적 통합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선택지 1번은 기술이란 단어는 있지만 친숙함이라는 키워드는 없었어요. 지문 속에. 하지만 선택지 1번은 familiarity에 관한 키워드예요. 그럼 정답이 안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커 집중한대요. 어디에?
기술 그 자체예요. 뭐보다 rather than 나왔네요. 뒤에 나와 있는 기술의 사용보다 오히려 기술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면 뭐죠, 여러분? 이거네요. 정답 2번이네요. 성공적인 통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기술의 사용이란 건 뭡니까? 앞에서 언급한 누구? 이거죠. 교육적 목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거 이렇게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앞에 나온 이거일 때 not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우리가 뭐 했다? integrated 통합됐다라고 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정답 2번이네요. 이렇게요. 자, 3번부터 왜 오답인지 역시 키워드 잡아가 볼게요. 사용하는 사람이 continue 계속해서요. employ 이용을 해요. 사용을 해요. outdate 구식의 교육적 테크놀로지 기술을요. 근데 여기에서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는 있는데 구식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키워드가. 그래서 이것도 버려지는 거고요. 4번 갈게요.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 involuntary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간대요. 기술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어디에?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건 나도 모르게 기술을 점점점 잘못 사용해 가고 있더라고요. 선택지 4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misuse잖아요. 아니죠. 이렇게요.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을 보시면 사용하는 사람의 선호도예요. 누구랑? 다른 사용자와 interaction이에요. 상호작용을 선호한대요. 이게 persist, 지속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선택지 5번의 키워드는 뭘까?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용자와 interaction이야. 상호작용을 선호하네? 그렇지만 다른 유저와 interaction, 상호작용에 관한 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주목하실 게 뭐냐면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할게요. 1번 선택지는 테크놀로지의 포뮬러리티에 관한 거였고 3번 선택지는 테크닉에 관한 테크놀로지 같은 표현이겠죠. 교육, 기술에 관한 하지만 하나 더 구식의 기술이었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에 관한 거였고요. 선택지 4번은 테크놀로지의 미스유즈에 관한 글이었고요.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그리고 5번 같은 선택지의 키워드는 다른 유저들과의 인터랙션이요. 상호작용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밑줄을 그었던 이러한 단어들은 조금 전 지문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았던 키워드랑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고 2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지문을 잘 파악하시고 선택지로 내려오셨을 때는 선택지의 키워드를 먼저 찾으셔서 지문 속에서 키워드와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문을 설명하면서 여기 칠판에 썼던 내용을 한 번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지막에 강의를 끝내기 전에 평가원의 코드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게요.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구조적인 아름다움에 가장 최근에 그리고 제 강의에 수능 오답률 베스트 1 컬렉션 첫 강의에 첫 번째 지문인 비연계 빈칸 추론 34번에 숨어있는 평가원의 코드. 지문 속에서는 지문을 어떻게 읽어 내려가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대로 문장의 청크, 덩어리를 쪼개주세요. 여기서 말한 덩어리, 청크는 동사 앞에서 우선 단락이 아니죠. 청크, 덩어리를 구별하시거나 이제 접속사 기능하는 앞에서 쪼개지면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쪼개진 청크에 그 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단어로 바꿔 쓰기에서 패러프레이즈 됐다라고 저희가 늘 표현하죠. 패러프레이즈가 됩니다. 이게 모든 독해의 첫 번째 규칙이자
가장 중요한 기축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 내려가셨을 때 덩어리를 쪼개주시고 그 덩어리마다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문장을 읽어 내려가실 때 키워드가 어떻게 바꿔쓰기 됐는지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두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칠판에 썼던 한 번만 더 강조. 이제 어떤 글이건 regard A as B, as가 나오면 양쪽의 단어는 키워드가 되더라.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지문이 만약 주제로 나오거나 제목으로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A와 B가 선택지에 있어야 정답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A에서 B로 바뀌어갑니다 라는 건 더 이상 A가 아닌 B라는 같은 표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어요. Instead of예요. A 대신에 B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지문이 아닌 선택지에 나왔던 표현이죠. Rather than A예요. A보다 오히려 B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B가 이 글의 주제일 거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A는 주제와 대립이 된다는 표현. 이것 또한 꼭 같이 가져가시라는 거. 이렇게 지문을 저희가 읽고 나면 지문 속에서 이제 마주치는 건 빈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빈칸의 의도, 인텐션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금 위에서 읽었던 빈칸은 주제가 들어가나 아니면 주제와 대립이 되는 말이 들어가나 이렇게 찾아보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요. 이제 선택지로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하셨던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도 핵심 단어가 있으니 그 핵심 단어를 잡아놓고 지문 속에 핵심 단어와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문 속의 핵심 단어를 선택지에서 패러프레이즈, 바꿔쓰기 된 게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강의를 거듭해 가실수록 여러분들이 평가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원의 코드를 하나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평가원의 코드를 나름 잘 기억을 좀 하셨다가 어떤 건 좋은 것도 본인이 써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완전한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 걸로 만들려면 자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팁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푸실 때 꼭 적용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 그걸 거듭 반복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의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그 신뢰는 시험 고사장에서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 말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문제, 재작년이 되겠죠. 수능 평가원의 오답률 넘버1 지문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